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과 임팩트 화학의 마스터 기상호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준비한 건 바로 뭐냐면 6월 모의평가 끝이 났죠.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어떠한 학습 전략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가. 여러분 굉장히 긴장된 속에서 봤을 겁니다. 특히나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모의고사를 못 봤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모의고사를 좀 치르면 적응을 좀 하게 되는데 적응할 시간도 없이 그냥 평가원 모의평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긴장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 발휘를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하시지만 이건 모의평가잖아. 그냥 점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왜라고 하는 거. 왜 그런 실수가 나왔을까? 왜 시간 안배에 실패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접근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조금 전에 해설 강의에서 총평과 그다음에 문항 분석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해드렸는데 이번 문제가 그렇게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난이도가 아니었던 건 여러분 등급 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47점의 컷입니다. 그 해설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이유가 뭐 17번, 18번 문제가 너무나 평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정도 문제가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2페이지, 3페이지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이 있었죠. 그 학생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예요. 정확한 개념 학습과 문항 접근 연습이 부족했어요. 문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뭐냐면 14번 문제. 이거 뭐 너무나 평이한 문제인데 디귿에서 뭘 물어봤냐면 가하고 달을 혼합시켰을 때 pH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10ml고 90이 들어갔어. 묽어진 거잖아, 여러분. 그러면 부피가 몇 배 됐어요? 10에서 100이 된 거잖아. 10배 됐어. 10배 됐으면 몰 농도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묽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pH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 때 뭐라고 했냐면 자,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자, 10배 증가하면 pH는 1이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이 pH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죠. pH 4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개념조차 약하더라. 또 뭐냐면 보세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조차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증발 속도는 자, 액체의 종류와 온도가 결정되면 증발 속도 결정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응축 속도 자,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 같아졌으니까 동적 평행에 도달됐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A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16번 문제예요. 이런 문제도 바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7번 문제 참 아쉬움이 뭐냐면 7번 문제를 풀 때 왜 내가 시간 안배에 실수하고 실패하냐면 7번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한번 고민하자는 거야. 디귿에서 뭘 물어봤냐면 과산화수소 0.5몰이 분해돼서 생성물의 총 질량을 물어봤어. 질량은 보존되잖아. 결국 과산화수소 0.5몰에 해당한 질량 17g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면 시간을 다 쓰는 거죠. 시간 누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쪽에서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그렇게 쉬운 17번, 18번 문제조차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 속에서 앞쪽에서 내가 뭐 20초,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시간 세이브를 딱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볼게요, 여러분. 19번 문제. 이게 뭐 신유형입니까? 아니잖아. 이거 언제 나왔죠? 2019년 4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야. 똑같은 문제예요. 제가 해설 강의할 때 정말 강조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부족하면 뭐 당황하게 되는 거야. 20번 문제도 참 좋았는데 세교육과정 관련 문제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0번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난이도가 없었어요. 그죠? 자, 20번 문제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뭡니까? 네. 1가, 2가, 3가, 산염기도 이제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25번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막 밀수 넣고 막 이상하게 푸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온수 비. 이온수 비를 통해서 딱딱딱 결정해 나오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항합은 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갖고 문제 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개념인 거야. 개념을 가지고 연습을 딱 하게 되면 그러면 궤도권에 올라오는 거고 수능 그냥 안정적으로 만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문제는 바로 뭐냐면 19번 문제하고 20번 문제인데 19번 문제가 상당히 더 좋아요.
자, 19번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9년 4월 학력평가에서 좀 이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출제하신 거니까 여러분께서 일단은 좋은 기출 문제는 반드시 우수 기출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일단 내가 봤을 때 그냥 개념이 너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개념 학습을 먼저 하셔야 되죠. 개념 하고 문제를 푸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개념도 안 돼 있는데 문제를 풀면 그러면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고 할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한 친구는 개념부터 먼저 가져야 돼. 지금도 괜찮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완벽한 개념 완성이 있잖아요. 완벽한 개념 완성에서 만약에 내가 중상위권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취약한 개념 있잖아. 단원 그거를 요소 취약한 걸 먼저 듣는 것도 좋아. 근데 내가 만약에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이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당연히 들어야지. 완벽한 개념 완성 1강부터 쭉 들어가는데 자, 다 듣고 문제풀이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 문제풀이는 지금 여러분 필수 기출이 지금 개강됐죠. 필수 기출. 이 필수 기출 문제는 꼭 반드시 풀어봐야 될 기출 문제들을 선별했고 양보단 질이라고 했죠. 그 기출 문제를 보기 기역, 니은, 디귿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6번, 7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이다라고 한다면 완벽한 개념 완성 단원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끝나면 여기서 개념 다지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필수 기출 문제를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가는 거야. 이해되니? 알겠어? 근데 내가 만약에 중상위권이다. 내가 요소가 만약에 취약하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되는 단원에 해당되는 그 개념과 그리고 필수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실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좀 뭐 상위권인데 좀 해. 상위권이 가장 약한 게 뭐야? 상위권? 오히려 양적 관계 강한 애들이 있어요. 뭐 중화 반응, 금속 반응, 양적 다 강한데 뭐 이상한 거에 틀려. 그럼 이상하게 틀린 걸 체크해야 돼. 결합 각도, 공유 전자상, 비공유 이런 거 막 뭐 배위 결합 이런 거에 약한 친구도 있어. 그러면 그 단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가 많은 단원들 해야겠고 아무래도 중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양적 관계가 또 부족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양적 관계만 몰아가지고 개념 자 필수 기출에서 단원을 다루는 문항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6월 모의 평가 이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필수적으로 자 9월 평가원 시험 전까지 당연히 개념과 필수 기출은 끝내져 있어야 돼. 이게 끝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냐? 개발된 출제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 왜냐면 4페이지는 결국 학생들이 좀 당황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9월 전까지 필수적으로는 개념과 필수 기출 해두시고 자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여러분들 신규 개발된 문제까지 좀 취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필수 기출 문제가 거의 이제 완강에 가까운데 필수 기출이 끝나면 저는 실전 문제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아주 좋은 양질의 문제죠.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나눌 겁니다. 여름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자 실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실전 문제, 다시 말하면 신규 개발된 문제를 양보단 질, 한 문제를 풀더라도 어떻게 문제를 풀겠는가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께서 9월 평가원 전까지 해두신 다음에 9월 평가원에서 내가 점수가 45점 이상 어느 정도 안정권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좀 안도의 한숨 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좀 부담되는 거야. 그래서 9월 이후의 학습 전략은 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9월 전까지 반드시 개념, 필수, 기출은 끝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 친구들은 자 실전 문제까지 해서 개발된 신유형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문제 유형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만들어 두자라고 하는 거.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힘들어요. 올해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학생들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 힘든 시간이
오히려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덥고 짜증나고 또 학교 생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든 가운데서 하루하루 되게 많이 고생 속에 달려가는 여러분들 참 대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저도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이 쉽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 마음이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꼭 여러분들 좋은 결실로 보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지금 6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발견된 나의 실력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강의에서 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력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 그 순간 그 날까지 제 여러분들 파이팅!